북한에서 이제 핵무기를 법제화하는 네, 그런 그렇죠. 일이 있었어요. 예, 김정은이 핵보유를 예. 공식화하고 핵무기 사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건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서는 이번에 11개 조항에 네. 그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6항에 보면은 음. 북한 핵무기 사용 5대 원칙이 있어요, 조건이. 네. 그 한번 슬라이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저는 6항을 되게 의미 있게 봐야 네. 된다고 6항. 생각하는데 북한에 대한 핵무기와 WMD 사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을 때 핵무기를 쓴다. 핵무기를 쓰는 조건들을 조건. 5개 제시한 겁니다. 네. 북한 지도부에 대한 공격 감행이 되거나 아. 임박했을 때. 예. 그러니까 행동이 됐을 때도 하지만 임박했을 때도 임박했- 쓰겠다는 거죠. 네. 임박했을 때 쓴다는 것은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이건 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랑 그렇죠. 똑같은 말인데. 그리고 또 5번 항에 보면은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 네. 이것은 아주 해석을 광범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에 대한 사용의 문턱이 엄청 낮아졌다는 아. 것을 의미하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핵 통제를 김정은 위원장이 한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다. 그런 것들을 아주 명시를 정확히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되고 지금 아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핵무기를 네, 예, 예. 그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주의를 가지고 이 상황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엄중하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언론도 그렇고 정부 네. 차원에서 그렇고 그렇게 뭐 엄중하다거나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네, 그렇죠. 이 사항은 대단히 엄중하게 봐야 됩니다. 핵무기는 사실은 사용이 그동안 국제적인 관례상 최후의 수단으로 써왔죠. 그 전쟁이 나더라도 초기에 쓰지 않고 네. 최후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쓰는 수단으로 네. 인식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임박했을 때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턱이 대단히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핵무기를 법제화함으로써 네. 전쟁의 문턱까지도 저는 낮아졌다고 봐요. 전쟁의 위협이 높아진 것이죠. 예. 그럼 북한은 핵을 이렇게 문턱을 낮추니까 어떡하겠어요? 국제적으로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네. 이걸 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죠. 왜냐? 그렇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핵실험을 하고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를 할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경제적인 제재나 이런 걸 할 수 없으니 네. 결국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제재로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긴장이 올라가게 고조가 되는 되고. 것이고 그럼으로써 전쟁의 문턱이 훨씬 더 낮아졌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자기가 큰 카드를 갖고 생겼잖아요. 카드가 있으니까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네. 전쟁의 문턱이 좀 낮아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단히 우려되는 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심각하게 보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도 네, 제안을 하고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이런 뭐 담대한 구상이라든가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제안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에서 제안이 왔으니까 네, 예. 좋다 대화에 나서자 이렇게 할 가능성 크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핵무기 법제화를 발표하는 날, 네. 그러니까 8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했고 9월 9일이 북한 정권 창설 기념일이었어요. 그때 네. 추석 연휴 시작하는 날. 저는 그때 전술핵 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발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네. 군에서도 그거 잘 감시해라 하고 우리 당 대표나 원내 대표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감시하고
우리가 적당한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사전 얘기할 정도였는데 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그 이산가족 상봉 남북 대화 이런 제의를 했어요. 그러게요. 핵 법제화해서 발표하는 날 온도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물론 이산가족 상봉 진짜 절실합니다. 네, 절실하죠. 남북 대화 절실해요. 네. 근데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그런 시점이 됐을 때 얘기해야 이게 성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네.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메아리 없는 외침인 것이죠. 그리고 아. 북한에 대한 너무나 이런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윤석열 정부에서는 담대한 구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북한 반응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죠. 음. 김여정이는 윤석열 네, 인간 자체가 자체가 싫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원색적인 비난을 사실은 했어요.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보고 어떻게든 북한을 좀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네. 여러 가지 유인책도 쓰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구사해야 되는데 담대한 구상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네. 하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연합훈련이라든가 뭐 또는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또 곧 오잖아요. 이런 예. 강공책으로 하게 되니까 점점 강대강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강대강으로 가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2017년도에 또 전쟁의 위기로 가다가 네. 평화의 물꼬를 텄잖아요. 그랬죠. 그런 것들을 잘 교훈을 삼아서 어떻게든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구체적인 제시를 해서 네. 북한이 나올 수 있게 대화의 장으로 하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개념적이고 아주 실현 가능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네. 그걸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 전제가 이제 북한과 우리가 이제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이제 이명박 때 MB 네. 때 비핵 개방 3천 네. 이 얘기하듯이 핵을 먼저 이제 포기하면 우리가 다 해주겠다. 네. 그게 뭐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볼 그렇죠. 때는 뭐 네. 받아들이기 힘든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네. 직접 말을 했잖아요. 절대로 먼저 핵 포기, 아, 비핵화는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행정물도 없다. 그리고 북한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 네. 버리자라는 것이며 절대 핵 포기 못하는 이유가 정권 유지라는 것을 또 표현을 해놨어요. 아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예. 비핵화 하려면 먼저 대화부터 하고 신뢰 관계로 가고 이래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구사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풀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그 향후 7차 핵실험 이거는 네. 피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7차 핵실험은 꼭 할 거라고 봅니다. 어. 그리고 아마 7차 핵실험은 전술 핵실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요. 북한은 김정은이는 계속 핵 소형화, 고도화 이런 걸 주장해 왔고 전술핵 발전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네. 그런 전술핵 실험을 해서 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국제사회를 압박을 하겠죠. 그리고 네. 핵 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예. 자,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네. 수 있을지 이건 좀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네. 좀 남북이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